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6권 한 운명적 인간의 나상 박정희의 최초 해명 1963년 11월 5일 조선일보 토론회에 참석해 박정희와 김종필이 기치로 내걸었던 민족주의에 대한 격려와 견제를 피력했던 7명 중 4명은 그 후 신문사 사장, 장관을 지냈거나 국회의원이 됐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당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4학년이었던 김경재 전 의원은 그때 대학생들에게 매판 자본으로 인식됐던 기업은 이병철 씨의 삼성이었다면서 국익보다 사익에 몰입해 무조건 미국이나 일본에 기대는 태도가 대학생들의 비판의식을 자극했다고 회상했다. 당시 학생들은 제3세계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눈여겨보던 시절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민주냐, 비민주냐의 결정을 내리고 있었죠. 우리는 그들의 거대한 슈퍼파워에 대항하여 대결하기보다는 그들을 길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들의 국익에 너무 부합하면 간이고 쓸개고 모두 빼앗기고 말 것이란 주장이었죠. 그런데 우리의 시각이 묘하게도 박정희와 김종필 씨의 시각과 일치하는 바람에 우리는 착잡했습니다. 당시 학생들 대다수는 윤보선 씨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자였고 동시에 민족주의자라고 봤던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박정희 씨 쪽은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했다는 측면이 컸죠. 그런데도 박정희를 지지하는 대학생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러다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토론하다 보면 우리가 꿀릴 때도 있었습니다. 김종필이 서울대학교에 초청되어 왔을 때는 제가 제일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 민족적 민주주의가 구호처럼 보인다며 공격했죠. 김종필 씨는 참 멋있는 사람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후 민주화 세력과 긴장과 갈등이 지속됐습니다. 저도 1972년부터 오랫동안 외국으로 도피 생활을 했지만 그 시대의 민주화 세력의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때였습니다. 지금 와서 박정희란 인물을 보면 공도 많고 과도 많다고 봅니다. 나는 아직 박정희를 개인적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최근 역사적 화해 발언은 존중합니다. 김경재와 동창생인 이종률 전 장관은 당시 학생들에게는 민족주의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을 때였다 라고 회고했다. 독재와 부정선거에 반감이 많았던 대학생들은 군부가 등장하자 암울한 시대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통해 박정희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토론회나 강연회를 잇따라 열면서 과감하게 정치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학생들의 에너지는 4.19 혁명으로부터 연유한 것이었죠. 몸으로 부딪히며 민주주의를 일구었다는 자부심이 정치인들의 권위에 밀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지성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죠. 전국적으로 대학생들이 10만 명이 안 될 때였으니까 지금의 대학생과 비교하기보다는 오늘날의 언론인 정도의 수준으로 보면 될 겁니다. 먼 과거의 역사가 된 그 시대를 지금 와서 다시 보면 박정희 씨가 2번 정도만 하고 김종필 씨에게 물려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가장 많이 남습니다. 박정희 씨가 근대화를 통해 민주주의의 여건을 그것도 아주 크게 마련해 놓았다는 점은 기록에 남겨놔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박정희에 의한 근대화를 통해 시민의식이 성장했고 그 성장한 시민의식으로 하여금 박정희의 유신을 거부하게 하면서 민주화로 이행해왔던 것이죠. 이제는 남과 북을 아우르는 상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당시 고려대학교 법학과 4학년이었던 조홍규 전 의원은 조선일보 주최 토론회에 참석하기 1년 반 전인 1962년 6월 6일 한미행정협정 촉구 데모를 주동하다 구속된 경험이 있었다. 4.19 당시 좌익들에 의해 시도되었던 반미 데모를 제외하면 최초의 순수 학생운동 차원에서 시도된 반미 시위였다고 말하는 조홍규 전 의원의 회고. 그 무렵 학생들의 분위기는 반미적이었습니다. 6.6 데모도 동두천과 의정부 주변의 양공주들에 대한 미군들의 행패에 분개한 나머지 우리가 주도한 시위였습니다. 1963년 대선을 전후해 우리 같은 대학생들이 바라본 혁명정부는 이전의 역대 정권보다 반미적이었음을 목격하고 있었죠. 마치 몸부림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민족주의적이라고 생각했고 박정희에 대한 비판보다 미국에 대한 비판에 더 열을 올리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1년 뒤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으로 박 정권이 너무 일본 쪽으로 경도되고 월남 파병으로 다시 미국에 기울어지는 것을 보고
권력과 끝없는 대립의 길로 나섰던 겁니다. 지금 돌아보면 당시 학생으로서의 수준이었고 논리였습니다만 나 스스로도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자주적이기 위한 학생들의 비판적 태도와 아울러 정치인들의 현실적인 태도가 서로 부딪히며 갈등하고 긴장하고 대립해왔지만 지금 와서 보면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노력이었다는 점에서 아름답게 여겨지는 겁니다. 제5대 대통령 선거의 최대 쟁점이었던 박정희 후보의 사상 문제를 제기했던 야당 측은 대선 패배 후 6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계속 포문을 열었다. 1963년 11월 6일 윤보선 민정당 대표 최고위원은 이번 총선거는 대통령 선거의 연장전이라면서 대선 때 벌어졌던 사상 논쟁에 대해 머지않아 태도를 밝히겠다. 사상 논쟁과 관련해 내가 할 이야기는 다 했으며 이제는 박 씨가 아니라고 했던 사실까지 확증이 드러났으니 박 씨가 그 사실을 해명하든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정희는 11월 9일 오후 여수 교동에서 연설 직전 기자들에게 대통령 선거 때 모 야당 후보가 나를 여순 반란 사건 관련자라고 말하고 중앙의 어떤 신문사를 매수, 삐라를 뿌려 나를 빨갱이로 몬 일이 있으므로 내가 직접 이곳에서 해명하겠다고 전제한 뒤 연단에 올라가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해명했다. 친애하는 여수 시민 그리고 군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된 것을 대단히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그 말썽 있던 그 여수시에 본인이 직접 와서 시민 여러분들을 이렇게 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몇 마디 하고자 합니다. 소위 말하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났을 당시 본인은 육군 소령의 계급으로서 육군 사관학교 교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기 주둔하고 있던 당시 14연대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때 그 연대 주모자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기억하고 계실 줄 압니다만 김지회라는 육군 중위가 소위 좌익 계열의 선동을 받아가지고 14연대 내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부대가 제주도 반란 토벌을 위해 출발하기 그 전날 밤에 반란을 일으켰던 겁니다. 여기에 반란 사건이 발발하자마자 중앙에서는 당시 육군 총사령관으로 있던 송호성 장군이 직접 현지에 나와서 이 토벌 부대를 지휘하기 위해서 떠나면서 육군 사관학교에 있는 본인을 불러서 자네가 나의 작전 참모로서 같이 수행하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을 받고 송호성 장군하고 같이 비행기를 타고 광주 비행장에 도착해서 당분간 작전 참모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송호성 장군이 갈리고 원용덕 장군이 또한 사령관으로 와서 근무할 때 본인은 그 밑에서 작전 참모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 이후 중앙의 명령에 의해서 육군 총사령부에 다시 들어간 이후에 우리 육군 내부에서 우리 육군뿐만 아니라 그때 전군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우리 군 내부에도 좌익 계열에서 상당히 침투를 해가지고 군의 적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 이 군 내부에 좌익 분자를 전부 제거해야 되겠다는 소위 말하는 숙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과거의 해방 후에 자기 어떤 친구가 좌익에 조금 관여를 했다든지 또는 자기 형제들 중에 누가 좌익에 관련한 사람이 있었다든지 또 자기가 직접 그런 좌익을 하지 않았지만 자기 어떤 친척 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든지 그야말로 사돈의 팔촌 중에 그런 무엇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부 검열을 받아가지고 특히 어떤 사람이 개인적인 사감을 가지고 이러한 모략을 했을 때에는 전부 일단 검거가 되고 체포가 돼서 여기에 대한 준엄한 조사를 받았던 겁니다. 불행히도 본인의 형제 중 한 분이 해방 이후에 이러한 좌익 계열에서 약간 관계했었습니다. 그 연줄로 말미암아 본인에 대해서도 아무개의 형이 그랬으니까 본인도 거기에 관계 있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당시 본인도 육군 수사기관의 체포영장을 받아서 들어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약 2달 동안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받은 결과 본인 자신은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판명이 돼서 무사히 되어서 나와가지고 그 뒤에 육군에서 다시 근무를 했고 5.16 직전에 육군 소장 계급까지 본인은 진급을 했습니다. 박정희의 이 연설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과거를 해명한 유일한 육성 자료다. 박정희는 이 설명에서 자신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박정희 총재가 연설을 마치고 떠난 이틀 뒤 같은 장소에서 지원 유세를 하게 된 윤보선은
또다시 박정희의 사상 편력을 거론했다. 이날 윤보선은 연설을 통해 내가 알기로는 박정희 씨 형 한 분이 대구 11폭동 사건의 주모자의 한 사람으로 총살을 당했고 국내에서 발행하는 모 영자신문에 박 씨의 다른 형 하나는 현재 북한 괴뢰 정권 밑에서 정보관계 실무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다고 주장했다. 윤 씨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까지 일부 사람들이 사실로 믿고 있을 정도로 전파력이 강했다. 박정희는 호남 유세 도중 추가 원조 문제로 상경했다가 11월 11일 오전 군산행 특별열차에 타기 전 기자들로부터 윤보선의 발언을 전해들었다. 그는 그 사람 이번에는 고발해야겠어 라고 하면서 나는 5형제였소. 그중 3형제는 고향에서 죽고 2형제만 남았는데 나하고 맏형인 동희 형이 고향에 생존해 계쇼 라며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해명했다.